자기가 만든 터널로 탈출한 사람. 평양 지하철 기술자 27년 경력. 그가 해냈습니다. 2023년 9월 3일 평양 지하 150m. 박철민은 노란색 안전모를 쓰고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터널벽을 비췄고 습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27년째 걷고 있는 이 지하 통로는 이제 그에게 집보다 더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철민 동무, 잠깐 이리 좀 와보시오. 현장 감독이 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에는 큼직한 설계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걸어가 설계도를 받아들었습니다. 평양 지하철 혁신역과 광명역을 연결하는 새 노선 도면이었는데 오래된 종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구간 보십시오. 여기 집안이 약해 보이는데 괜찮겠소? 감독이 손가락으로 도면의 한 지점을 짚으며 물었습니다. 철민은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7년간 수백 장의 도면을 그리고 읽어온 그의 눈에는 문제가 바로 보였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 구간은 제가 10년 전에 조사했던 곳인데 집안이 아주 약합니다. 보강 콘크리트를 최소한 2배는 써야 하고 철근도 더 촘촘하게 박아야 합니다. 2배라니. 그럼 예산이 2배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겠소? 감독의 얼굴에 난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에서 내려온 예산은 정해져 있었고 그것을 초과하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예산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동무. 무너지면 우리가 책임지는 거 아니겠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철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독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민은 1996년 24살의 젊은 나이에 평양건설대학을 졸업하고 지하철 건설 현장에 첫 발을 디딘 이후로 줄곧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7년이 흘렀고 그 세월 동안 평양 지하의 거의 모든 터널을 그의 손으로 설계하거나 건설했습니다. 지하철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는 유사시를 대비한 긴급 대피용 지하 벙커를 만들었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최고 지도자 전용 비밀 통로 건설에도 참여했습니다. 평양 지하 150m 아래에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고 그 세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박철민이었습니다. 비밀터널, 대피소, 무기고, 식량 창고까지. 동료들은 농담처럼 철민 동무는 평양 지하에 살아있는 지도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것은 사실 농담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철민은 안전모를 벗고 흙먼지를 털어내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천히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150m를 올라오는 동안 귓속이 먹먹해졌다가 다시 풀리곤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평양의 9월 초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리 기술자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철민 동무 들었소? 김 기술자 말이오. 김 기술자요? 무슨 일인데요? 철민은 걸음을 멈추고 리 기술자를 바라봤습니다. 김 기술자는 철민보다 10살 어린 후배로 함께 10년을 일해온 동료였습니다. 어제 처형됐다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철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김 기술자가요? 그게 무슨... 광복거리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붕괴 사고 났던 거 기억하시오? 그 책임을 물어서 어제 총살당했다오. 가족들도 전부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문이요. 하지만 그건 김 기술자 잘못이 아니잖소. 예산을 줄이라고 당에서 직접 지시한 건데 어떻게 그 책임을... 쉿! 목소리 낮추시오, 동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리 기술자가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며 철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철민은 그제야 자신이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조심하시오. 보이부에서 관련자들 조사한다는 소문도 있으니까 말이오. 우리 기술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철민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기술자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실력도 좋았고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예산을 줄이라고 압박하면 기술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전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잘못이었는데 결국 그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죽은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 최순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자와 배추를 썰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왔어요? 오늘따라 늦네요. 순이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철민의 표정을 보더니 금방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철민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감자국에 밥을 말아 먹었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김 기술자 일 들었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응, 들었어. 정말 무섭네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리도 언젠가. 순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실수 안 해.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잖아. 철민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그 자신도 자신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아도 누군가 책임자가 필요하면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27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24살의 패기 넘치던 청년이 어느새 51살의 중년이 되었고 그 세월 동안 그는 평양 지하를 파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무엇일까요? 김 기술자처럼 어느 날 갑자기 총살당하는 것일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밤 10시만 되면 불을 꺼야 했습니다.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어둠 속 지하 깊은 곳에 내가 만든 터널이 미로처럼 뻗어 있어 문득 이상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터널을 이용하면 혹시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철민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밤새도록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는데 입구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인민복을 입은 보이부 요원들이었습니다. 박철민 동무시오? 한 요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냉랭했고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신원조사 좀 하겠소. 협조해 주시오. 무슨 일입니까? 김 기술자하고 친했다는데 사실이요? 네, 동료였습니다. 함께 10년을 일했습니다. 그 광복거리 붕괴 사고에 대해 아는 게 있소? 저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는 누가 했소? 김 기술자가 했습니다만 예산 문제가 있어서. 철민이 말을 이으려는데 요원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예산? 예산 때문에 안전을 무시했다는 말이오? 아닙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말 조심하시오, 박동무. 당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소. 요원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섰지만 철민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이제 위험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철민은 혼자 터널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구역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벽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니
혁신역에서 약 200m쯤 떨어진 지점에 작은 철문이 보였습니다. 환기구였습니다. 3년 전에 철민이 직접 설계하고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 뭉치를 꺼내 그중 하나로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이 통로는 공식 설계도에는 없었습니다. 비상용으로 몰래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철민은 통로 안으로 들어가 50m쯤 걸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갈림길을 비췄습니다. 왼쪽은 지하철 본선으로 연결되는 길이었고 오른쪽은 철민은 오른쪽 통로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대동강 밑이야. 평양 지하에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비밀 터널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동강을 가로지르는 군사용 지하 터널이었습니다. 유사시 탱크와 병력을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만든 것으로 5년 전 철민이 직접 건설을 감독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터널을 따라가면 남포까지 갈 수 있어. 남포에서 배를 타면 철민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탈출 루트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혁신역 환기구 비밀 연결 통로 대동강 하저 터널 남포 항구 배수로 서해 바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철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순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만약에 말이야. 정말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떠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 순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람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여기를 떠나다니. 탈북 말이야. 남쪽으로 가는 거지. 미쳤어요? 잡히면 우리 모두 죽어요. 총살당한다고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어도 결국 죽을 수 있어. 김 기술자처럼 말이야.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여보.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방법을 알아. 27년 동안 평양 지하를 팠어. 모든 비밀 통로를 내가 설계하고 만들었어. 아무도 모르는 길을 나는 알고 있어. 정말 가능해요? 순이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가능해. 준비만 제대로 하면 할 수 있어. 얼마나 걸려요? 3개월. 3개월만 주면 준비할 수 있어. 순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은요? 민수는 지금 군대에 있고 미영이는 대학생인데. 어떻게요? 철민의 아들 박민수는 23살로 군복무 중이었고 딸 박미영은 20살로 김일성 종합대학 3학년이었습니다. 같이 데리고 가야지. 가족은 함께 가는 거야. 하지만 민수는 군대에 있는데 어떻게 빼내요? 방법이 있어. 일단 계획부터 차근차근 세워보자. 천천히 생각하면서. 그날 밤부터 철민은 낡은 공책을 꺼내 탈출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27년간 머릿속에 저장해둔 평양 지하의 모든 정보를 끄집어내며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혁신역 환기구 220번 비밀 연결 통로 대동강 하저 터널 17구간 남포 배수로 3번 출구 서해. 72시간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필요한 준비물도 하나씩 적었습니다. 손전등, 배터리, 물, 비상식량, 로프, 간단한 공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출구를 여는 열쇠들이었습니다. 철민은 주머니에서 27년 동안 모아온 열쇠 묶음을 꺼냈습니다. 평양 지하의 수많은 비밀문을 여는 열쇠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탈출의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3개월 동안 철민은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손전등을 하나씩 사 모았고 배터리도 조금씩 비축했습니다. 비상식량으로 옥수수 가루와 건어물을 모았고 현장에서 쓰다 남은 로프도 몰래 챙겨뒀습니다. 그리고 탈출 날짜를 정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김정일 사망 추도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전국적으로 추도 행사가 열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리기 때문에
보안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지는 날이었습니다. 12월이 되자 철민은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짓 내용으로 휴가를 신청하게 했고 다행히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12월 15일이 밝았습니다. 온 평양이 김정일 추도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철민은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아들 민수도 휴가를 받아 집에 와 있었고 딸 미영도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간다. 철민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가족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은 배낭 하나씩만 가져가. 무거우면 안 돼. 물 한 병, 옷 한두 벌,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 하나만. 저녁 8시 텔레비전에서는 김정일 추도 행사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온 평양 시민들이 김정일의 동상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철민은 가족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4명은 조용히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이웃을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평양의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추도 기간이라 사람들이 일찍 집에 들어간 덕분이었습니다. 철민 가족은 어둠을 틈타 혁신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혁신역에 도착하니 역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에게는 직원 출입구 열쇠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가족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1층, 2층, 3층. 깊이 내려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플랫폼을 지나 터널 입구로 향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절대 큰 소리 내면 안 돼. 내 뒤를 따라와. 내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내가 가면 같이 가는 거야. 철민은 손전등을 켜고 터널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삼켰고 손전등 불빛만이 앞길을 비췄습니다. 평양 지하 150m, 27년 동안 파온 그 터널을 통해 이제 철민은 가족을 데리고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탈출이 시작된 것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밤 10시 30분 평양 지하철 혁신역 터널. 손전등 불빛이 앞을 비추자 터널 벽이 드러났습니다. 시멘트로 마감한 벽면에는 습기가 차 있었고 군데군데 이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걸으며 가족들이 뒤처지지 않는지 수시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여기 공기가 왜 이렇게 차가워요? 딸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하얀 김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지하 150m는 1년 내내 온도가 섭씨 12도 정도야. 조금 춥지만 참아야 해.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따뜻해질 거야. 철민은 대답하면서도 계속 앞을 주시했습니다. 27년간 수없이 걸어본 길이지만 오늘처럼 긴장된 적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업을 하러 왔지만 지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걸음이었습니다. 300m쯤 걸어갔을 때 철민은 멈춰 섰습니다. 왼쪽 벽에 작은 철문이 보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만큼 눈에 잘 띄지 않는 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자. 물 한 모금씩 마셔. 가족들이 배낭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물병을 꺼내 어머니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너희부터 마셔라. 엄마는 괜찮아. 순이는 아들의 손을 밀어내며 웃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그것을 알아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정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5분쯤 쉬고 나서 철민은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 묶음을 꺼내 그중 하나로 철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터널에 메아리 쳤고 모두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괜찮아. 이 소리는 위까지 안 들려. 너무 깊으니까. 문 안쪽은 더 좁은 통로였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폭이었고 천장도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여기는 환기 통로야. 3년 전에 내가 만들었지.
공식 설계도에는 없어. 비상용으로 몰래 만들어둔 거야. 철민의 설명을 들으며 가족들은 일렬로 통로를 따라갔습니다. 100m쯤 기어가니 다시 공간이 넓어졌고 이번에는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분기점이야. 철민이 손전등으로 세 갈래 길을 비추며 설명했습니다. 왼쪽은 지하철 본선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가운데는 막혀 있어. 우리가 갈 곳은 오른쪽이야. 저쪽으로 가면 대동강 밑으로 가는 군사용 터널이 나와. 대동강 밑이요? 강물이 새지 않아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새. 그 터널은 5년 전에 내가 직접 감독하며 만들었거든. 이중방수 처리를 했고 압력도 완벽하게 계산했어. 믿어도 돼. 철민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도 약간의 불안은 있었습니다. 5년 전에는 완벽했지만 지금도 괜찮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그런 불안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른쪽 통로로 접어들자 경사가 완만하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걸어 내려가니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더 습하고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여기부터가 대동강 밑이야. 우리 머리 위로 20m 위에 강물이 흐르고 있어. 순이가 본능적으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물론 보이는 것은 시멘트 천장뿐이었지만 그 위로 강물이 흐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이 사람이 만든 건데 믿어야죠. 순이는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터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철민의 계산으로는 대동강을 가로지르는 이 구간이 약 1.5km였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30분이면 통과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분쯤 걸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였습니다. 철민은 즉시 멈춰섰습니다. 손전등을 천장으로 향하자 한 지점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물이 새고 있어. 민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황하지 마. 이 정도는 괜찮아. 터널에서 조금 새는 건 정상이야. 문제는 물이 줄기처럼 쏟아질 때지. 철민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내심 조금 걱정됐습니다. 5년 전에는 이런 누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수층이 약해진 것일까요? 빨리 지나가자.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에서 가족들의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이 구간을 벗어나야 한다고. 10분을 더 걸어가니 터널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아무도 쉬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동강 밑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평평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철민은 벽에 표시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7구간이라고 희미하게 써 있었습니다. 다 왔어. 이제 대동강을 지나왔어.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는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시는 강 밑으로 안 가고 싶어요. 걱정 마. 이제 앞으로는 계속 남쪽으로만 가면 돼. 시계를 확인하니 밤 12시 30분이었습니다. 출발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면서 뭐 좀 먹자. 힘내야 해. 철민은 배낭에서 옥수수빵을 꺼냈습니다. 장마당에서 사서 며칠 전부터 말려둔 것이었습니다. 딱딱했지만 배고픈 상황에서는 그것도 귀했습니다. 물에 적셔서 먹어. 그게 좀 더 부드러워. 가족들이 둘러앉아 빵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손전등 하나만 켜두고 나머지는 껐습니다. 배터리를 아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철민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아내, 아들, 딸.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요? 아빠, 미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요?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철민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갈 수 있어.
아빠가 27년 동안 이 길을 만들었잖아. 아무도 모르는 길이야. 우리만 아는 비밀 통로지. 걱정하지 마. 무섭긴 해요. 근데 북한에 남아있는 게 더 무서워요. 미영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분쯤 쉬고 나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포를 향해 가는 구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남포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40km였지만 지하 터널로는 더 복잡하게 우회해야 했습니다. 이 터널은 원래 군사용이야. 전쟁 나면 탱크가 다닐 수 있게 만든 거지. 그래서 폭이 넓고 튼튼해. 과연 터널은 이전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가족들이 나란히 걸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벽면도 두껍게 시멘트로 마감돼 있었고 천장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거리도 길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허리도 결렸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 때 순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걷겠어요. 괜찮아. 좀 쉬자. 모두 바닥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줬고 미영은 아버지 옆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여보, 얼마나 더 가야 해요? 순이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지금 20km쯤 온 것 같아. 절반 왔어. 조금만 더 힘내자. 해 뜨기 전에 남포 근처까지 가야 해. 남포 가면 어떻게 해요? 남포 항구 근처에 배수로가 있어. 그걸 통해서 바다로 나가는 거야. 바다요? 배는요? 배는 중국 어선을 기다려야 해. 중국 어선이 우릴 태워줄까요? 돈을 주면 태워줘. 내가 돈 좀 모아뒀어. 철민은 배낭 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돈 봉투를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중국 돈으로 3,000위안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30분을 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다들 피곤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지상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철민 가족이 사라진 것을 누군가 알아챌 것입니다. 새벽 6시 드디어 터널 끝이 보였습니다. 철문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 남포 3구역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여기야. 드디어 도착했어. 철민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너머로는 좁은 계단이 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 남포항구 근처 배수로야. 거기서 바다로 나갈 수 있어. 하지만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위에 있었습니다. 철민은 재빨리 손전등을 껐습니다. 가족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민은 가족들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벽 옆에 몸을 숨겼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16일 새벽 6시 15분 남포배수로 입구. 손전등 불빛이 계단을 비추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철민은 가족들을 벽 뒤로 밀어넣고 자신도 몸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상대방이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군인은 계단 중간쯤에서 서서 아래를 비쳤습니다. 불빛이 철민이 숨어 있는 곳에서 불과 2m쯤 떨어진 벽을 후쳤습니다. 철민은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군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26쯤 될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문 열리는 소리 들었는데 군인은 잠시 더 머뭇거리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마침내 위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들도 벽에서 나왔습니다. 순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미영은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갔어. 우리를 못 봤어. 철민은 가족들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군인이 왜 여기에 있었을까요?
원래 이 배수로는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이었고 군인들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순찰을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원래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점검하는 곳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순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올라가야 해. 다른 길이 없어. 다만 조심해야 해. 철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결정했습니다. 10분만 기다리자. 그 군인이 완전히 떠났는지 확인하고 1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고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보며 초침이 움직이는 것을 세고 있었습니다. 됐어. 이제 올라가자. 하지만 소리 내지 마. 최대한 조용히. 철민이 먼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뒤에서 가족들도 따라왔습니다. 50개의 계단을 올라가니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바깥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철민은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배수로였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큰 수로가 바다 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양옆으로는 녹슨 철제 난간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이미 떠난 것 같았습니다. 나간다. 빨리 움직여야 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하에서 8시간을 보낸 후 처음 마시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배수로를 따라 바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약 200m쯤 가니 배수로가 끝나고 바다가 보였습니다. 서해였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기야. 저기가 바다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수로 끝에서 바다까지는 약 3m 높이의 낙차가 있었고 그 아래는 바위가 깔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려가요? 로프를 써야겠어. 철민은 배낭에서 준비해온 로프를 꺼냈습니다. 난간에 단단히 묶고 아래로 늘어뜨렸습니다. 미영이 먼저 내려가.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미영은 두려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프를 잡고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미끄러졌지만 다행히 바위 위에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다음은 순이었습니다. 그녀는 높은 곳을 무서워했지만 이를 악물고 내려갔습니다. 민수도 내려갔고 마지막으로 철민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배를 찾아야 해. 해안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위가 미끄러웠고 파도가 때때로 발을 적셨습니다. 200m쯤 걸어가니 작은 만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자. 중국 어선들이 가끔 이 근처로 와. 불법 조업하러. 하지만 몇 시간을 기다려도 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고 이제 오전 9시가 됐습니다. 배가 안 와. 순이가 불안해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철민도 불안했습니다. 계획에서는 새벽에 중국 어선을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한 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가 됐을 때 멀리서 보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다. 하지만 가까이 오는 배를 보니 중국 어선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었습니다. 숨어. 재빨리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비정이 해안을 따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확성기에서 무언가 방송이 나왔습니다. 평양에서 탈북자 가족이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자, 40대 여자, 20대 남자, 20대 여자. 발견 즉시 신고하십시오. 철민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벌써 수배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경비정이 지나가고 나서야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경비정이 순찰하고 있는데 중국 어선을 꼭 만나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오후 2시가 됐을 때 드디어 작은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낡은 어선이었고 중국 깃발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거야. 철민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너무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불을 피워야 해.
연기를 봐야 알아채. 마른 풀을 모아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배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배가 가까이 왔습니다. 중국 사람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북한에서 탈출했습니다. 철민이 중국어로 외쳤습니다. 27년 전 대학에서 배운 중국어였지만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돈 있어? 있습니다. 3,000위안 있습니다. 4명이면 4,000위안이야. 3,000위안밖에 없습니다. 제발 태워주세요. 어부들이 잠시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타. 배가 바위에 가까이 왔습니다. 철민이 먼저 뛰어올라 가족들을 끌어올렸습니다. 빨리 가야 해. 북한 경비정 온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해안이 멀어졌습니다.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북한이 멀어졌습니다. 순이가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는 못 가는 곳이네요. 괜찮아. 우리는 살았어. 그게 중요해. 배는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을 향해 3시간을 항해했을 때 중국 해안이 보였습니다. 저기 단둥이야. 내려줄게. 배가 작은 포구에 정박했습니다. 돈 줘. 철민은 배낭에서 돈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어부가 세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려. 가족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한국 대사관을 찾아야 해. 베이징에 있어. 베이징이 얼마나 멀어요? 여기서 1000km? 순이가 주저앉았습니다. 1000km를 어떻게 가요?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왔잖아. 조금만 더. 하지만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베이징까지 가려면 기차를 타야 하는데 표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일단 저기 가게로 가자.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작은 중국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조선족 가게였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오셨어요? 가게 주인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옷 보면 알아요. 탈북민들 많이 봤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베이징 가야 하는데. 주인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사촌이 베이징 가는 트럭 운전해요. 돈은 없죠? 돈은 없죠? 없습니다. 괜찮아요. 태워줄게요. 우리도 옛날에 여기로 피난 왔어요. 서로 도와야죠.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트럭을 타고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24시간을 달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어디 있어요? 저기 지도 보여줄게요.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저기다. 달려갔습니다. 경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72시간의 탈출이 끝났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중국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트럭 안. 트럭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대륙의 풍경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평야, 산, 공장, 도시.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규모였습니다. 철민은 조수석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48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양 지하 150m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운전사 리 씨가 물었습니다. 50대 조선족 남자로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화물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게 어디예요? 탈북하신 분들 많이 태워봤어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리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탈북민을 돕는 일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가족이 다 같이 오신 건 드물어요. 보통 혼자 오거나 둘이 오시는데 아이들을 두고 올 수 없었습니다. 함께 살든 함께 죽든 해야죠. 뒤쪽 짐칸에서는 순이와 아이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에 트럭이 흔들리는데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이징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원래는 10시간인데 중간에 검문소가 3군데 있어요. 거기서 시간이 좀 걸리죠. 아마 12시간쯤 걸릴 거예요. 검문소요? 철민의 목소리에 긴장이 스며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 오래 다녔어요. 공안들이랑 다 아는 사이예요. 돈 좀 쥐어주면 그냥 보내줘요. 그래도 만약에 문제 생기면 짐칸 맨 뒤에 숨는 공간 있어요. 거기 들어가 계시면 안 보여요. 리 씨는 이런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의 침착함이 철민을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3시간쯤 달렸을 때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깨우세요. 짐칸 뒤로 가라고 하세요. 철민은 뒤로 가서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검문소야. 숨어야 해. 짐칸 맨 뒤에는 합판으로 만든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사람 4명이 숨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들어가. 가족들이 하나씩 기어 들어갔습니다. 철민이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합판을 닫았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어디가?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베이징이요. 화물 운반하는 거예요. 뭐 실었어? 전자제품이요. 뒤 좀 볼게.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짐칸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귀청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옆에서 순이가 미영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이구, 많이 실었네. 공안이 짐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까지 옮기느라 고생했죠? 이거 좀. 리 씨가 뭔가를 건네는 소리가 났습니다. 돈봉투였을 것입니다. 아이고, 고맙네. 가요. 트럭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5분쯤 지나자 리 씨가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나오세요.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넘었어요. 2번 더 남았어요. 2번째, 3번째 검문소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했습니다. 리 씨가 돈을 주고 공안이 대충 보고 보내주는 시기였습니다. 밤 10시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대도시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차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평양보다 몇 배는 큰 도시였습니다. 우와. 미영이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여기가 베이징이에요? 응. 중국 수도야. 트럭은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갔습니다. 조선족 마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이에요. 오늘 하루만 쉬었다 가세요. 우리 씨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층짜리 건물의 1층이었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씻으실래요? 물 따뜻하게 나와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따뜻한 물이요? 정말요? 북한에서는 몇 년째 따뜻한 물로 씻지 못했습니다. 그럼요. 마음껏 씻으세요. 가족들이 돌아가며 샤워를 했습니다. 3일 만에 제대로 씻는 거였습니다. 때가 벗겨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리 씨의 아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짜장면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 만들었어요. 철민 가족은 짜장면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서로 돕고. 저녁을 먹고 나서 리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국 대사관 가셔야죠? 네. 어떻게 가야 합니까? 여기서 지하철 타고 30분이면 돼요. 제가 표 사드릴게요. 지하철이요? 철민은 움찔했습니다. 평양 지하철을 통해 탈출한 사람이 다시 지하철을 타야 한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베이징 지하철은 평양하고 달라요. 엄청 깨끗하고 빨라요. 다음 날 아침 리 씨가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여기서 2호선 타고 건국문역에서 내리세요. 거기서 조금만 걸으면 한국 대사관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한국 가서 잘 사시는 게 보답이에요. 힘내세요. 리 씨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철민 가족은 지하철역 입구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개찰구를 통과해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기로 가는 거야. 철민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개찰구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표를 어떻게 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기 자동 판매기가 있어요. 민수가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기계에 돈을 넣고 카드를 뽑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옆에 있던 중국인 학생이 도와줬습니다. 어디 가세요? 건국문. 아, 여기 눌러요. 그리고 돈 넣고 리 씨가 준 돈으로 카드 4장을 샀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플랫폼이 나타났습니다. 철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27년 동안 평양 지하철을 만들어 온 사람으로서 베이징 지하철은 충격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밝았습니다. 넓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었고 전광판에 열차 도착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깨끗해요.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이게 지하철이구나. 우리가 만든 건 뭐였지? 철민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27년 동안 자신이 최선을 다해 만든 평양 지하철이 얼마나 낙후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타자. 열차 안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고 좌석은 부드러웠고 LED 화면에 다음 역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다음 역은 건국문입니다. 자동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30분 후 건국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와 주소를 물어물어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으니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담장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저기다.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안. 아니,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가 놀란 표정으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탈북민 가족 4명 정문에 있습니다. 5분 후 직원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앉으세요. 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직원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생수였습니다. 언제 북한을 떠나셨어요? 12월 15일입니다. 어떤 루트로 오셨어요? 철민은 72시간의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평양 지하철 터널, 대동강 하저 터널, 남포 배수로, 서해 바다, 중국 어선, 단둥, 베이징. 직원이 노트북에 기록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진 찍어도 될까요? 네. 사진을 찍었습니다. 4명 모두. 이제 한국 정부에 보고하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걸릴 수 있어요. 여기서 기다리면 됩니까? 네. 숙소를 제공해 드릴게요. 3층으로 안내됐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2개, 책상, 욕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식사는 아래 식당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가족들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가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철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과 민수도 울었습니다. 4사람이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72시간.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지하 150m에서 태극기까지 그들은 해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3층 숙소. 철민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27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일할 때는 항상 새벽 5시 30분에 현장으로 출근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평양 지하를 파지 않아도 됐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의 새벽은 평양과 달랐습니다. 이미 거리에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고 24시간 편의점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옆 침대에서는 순이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3일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철민은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어. 정말로 살아났어. 세수를 하고 나오니 순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잠 깼어요? 응. 오랜만에 푹 잤어. 여보도 푹 자야 하는데. 괜찮아요. 이제 편하게 잘 수 있잖아요. 아침 8시 대사관 직원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아래 식당으로 내려오세요. 식당으로 내려가니 다른 탈북민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합쳐서 10명쯤 됐습니다. 나이도 출신 지역도 다양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네, 어제 도착했습니다. 저는 함흥에서 왔어요. 2달 전에 도착했죠. 2달이요? 그럼 아직 한국 못 가신 거예요? 네. 서류 작업이 오래 걸려요. 신원 확인하고 정보부에서 조사하고 평균 2~3달 걸린대요. 철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2~3달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니. 하지만 여기는 안전해요. 밥도 잘 나오고 잘 곳도 있으니까. 북한보다는 천국이죠. 아침 식사는 한국식이었습니다. 밥,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철민 가족은 감동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한국 음식이구나.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다시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박철민 씨, 면담 좀 하겠습니다. 혼자 오시겠어요? 네. 1층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책상 너머에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대사관 직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국가정보원에서 나왔습니다. 국정원이라는 말에 철민은 긴장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차상 신원 확인을 해야 해서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평양 지하철 건설 기술자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요? 지하철 터널 설계와 건설, 지하시설물 관리, 비밀 지하 벙커 건설 등입니다. 국정원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비밀 지하 벙커요? 어떤 종류의 벙커입니까? 김정은 전용 대피소, 당 고위 간부용 지하시설, 군사용 지하 터널 등입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철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정보를 말해도 되는 걸까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정보가 있으면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지하에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비밀 터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가 약 200km쯤 됩니다. 주요 거점은 1시간 동안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철민은 27년간 알게 된 평양 지하의 모든 비밀을 설명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열심히 노트북에 기록했습니다. 아주 귀중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도움이 됩니까? 물론입니다. 북한 지하시설에 대한 이런 상세한 정보는 처음입니다. 박 씨는 아주 중요한 증언자가 되실 겁니다. 면담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땠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내가 아는 걸 다 말했어. 그럼 빨리 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하고 방에서 쉬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대사관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민수와 미영은 심심해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뭐하고 지내요? 조금만 참아라. 곧 한국 갈 거야. 2주가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케이크도 있었고 선물도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탈북민들끼리 축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쇠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가면 크리스마스 진짜 크게 한다던데. 트리도 엄청 크고 불빛도 화려하대. 아이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2월 28일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박철민 씨 가족 한국행 허가 떨어졌습니다. 내일 출발합니다. 철민은 순이를 껴안았습니다. 드디어야. 드디어 한국 간다. 그날 저녁 철민은 대사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베이징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여기서 2주를 보냈구나. 평양을 떠난 지 2주. 문득 평양이 그리웠습니다. 27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청춘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을 것입니다. 잘 가, 평양. 잘 가, 내가 만든 지하 터널들아.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짐을 챙겼습니다. 배낭 하나씩이었습니다. 2주 전과 똑같았습니다. 준비됐어요? 대사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공항으로 가시죠. 대사관 차를 타고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으로 갔습니다. 큰 공항이었습니다. 철민은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처음이시죠? 네. 괜찮아요. 안전해요. 출국 수속을 했습니다. 대사관에서 발급한 임시 여행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가시는 거죠? 네. 좋은 여행 되세요.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탑승구로 갔습니다. 27번 게이트입니다. 게이트에 도착하니 큰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이었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 타면 한국이에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응. 3시간 후면 인천이야.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탑승하시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좌석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요. 35A, B, C, D. 창가 좌석이었습니다. 철민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베이징 공항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승무원이 와서 안전벨트 매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처음 타시는 거죠? 네. 괜찮아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우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이징이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다. 철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지하를 팠던 사람이 이제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한국이다. 섬들이 보였습니다.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도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낮게 내려왔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철민은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왔어. 대한민국이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양 지하 150m에서 시작된 여정이 인천 하늘에서 끝났습니다. 72시간의 탈출, 2주의 대기, 그리고 3시간의 비행.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2023년 12월 29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일어나 배낭을 들었습니다. 27년 동안 평양 지하를 파온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나가자. 우리 집이야.
가족들과 함께 통로를 걸어 나왔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었습니다. 모두 평범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민 가족에게는 그 평범함이 낯설었습니다. 탑승교를 지나 공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우와. 미영이 입을 벌렸습니다.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면세점 간판들이 화려하게 빛났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여기가 한국이에요? 순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일반 승객들과 다른 통로가 있었습니다. 탈북민 전용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임시 여행 증명서 보여주세요. 4장을 건넸습니다. 심사관이 하나씩 확인하며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박철민 씨, 최순희 씨, 박민수 씨, 박미영 씨. 평양 출신이시군요. 네. 언제 북한을 떠나셨습니까? 12월 15일입니다. 루트는요? 평양에서 남포, 서해, 중국 단둥, 베이징입니다. 심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입국을 환영합니다. 도장을 쾅쾅 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철민에게는 자유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철민 씨 가족. 한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일부 정착지원과입니다. 반갑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12월 말에 한국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차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나원까지 2시간쯤 걸립니다. 승합차에 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 아파트 단지, 공장, 산. 북한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가 정말 많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차가 많아요. 거의 집집마다 차가 있죠. 우리도 차 살 수 있어요? 물론이죠. 돈 모으면 살 수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 가실 분?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가 즐비했습니다. 배고프시면 먹을까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편의점 진열대를 보며 놀랐습니다. 라면, 김밥, 도시락, 과자, 음료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돈만 있으면요. 다시 출발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이었습니다. 큰 건물이 여러 채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문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라고 써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이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소파가 있었고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12주 동안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12주면 3개월이네요. 네. 그동안 한국어, 경제, 법률, 컴퓨터, 직업훈련 등을 배우시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방을 안내하겠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난방이 잘 돼서 따뜻했습니다. 남자분들은 이쪽, 여자분들은 저쪽입니다. 따로 자야 합니까? 네, 규정이에요. 하지만 낮에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요. 철민과 민수는 남자 기숙사 302호로 갔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2층 침대 2개가 있었습니다. 깨끗한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책상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짐 푸세요.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배낭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침대 좋네.
민수가 침대에 앉아봤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룸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30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진에서 왔습니다. 이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철민입니다. 언제 오셨어요? 오늘이요. 오늘이요? 그럼 오리엔테이션 받으셔야겠네요. 내일부터 교육 시작할 거예요. 여기 생활 어때요? 좋아요. 밥도 맛있고 따뜻하고 북한보다 천국이죠. 저녁 6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큰 식당이었습니다. 100명쯤 앉을 수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철민도 줄을 섰습니다. 식판을 받았습니다. 밥,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김치, 나물이 담겼습니다. 많이 주네요. 자리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미영이 제육볶음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했습니다. 하나원 안에는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벤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12주를 보내는 거야. 그럼 3월에 나가는 거네요? 응. 그때 집도 배정받고 일자리도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강당에 모였습니다. 신규 입소자가 20명쯤 됐습니다. 원장님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하나원 원장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북한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적응이 필요하고 그것을 돕는 곳이 바로 하나원입니다. 12주 동안 열심히 배우시고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수업이었습니다. 북한 말과 남한 말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배우겠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썼습니다. 북한론 대 남한 그런데, 북한 얼음 보숭이 남한 아이스크림, 북한 쓰레기통 남한 쓰레기통, 북한 동무 남한 친구. 철민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다음 수업은 컴퓨터였습니다. 컴퓨터실로 갔습니다. 컴퓨터가 50대 있었습니다. 한 명씩 한 대씩 앉으세요. 철민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마우스를 잡으세요.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철민은 어색하게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평생 컴퓨터를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클릭, 더블 클릭, 드래그를 배우겠습니다. 1시간 동안 기본을 배웠습니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배우겠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네이버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뭐든지 검색할 수 있어요. 철민은 검색창에 평양이라고 쳤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양에 대한 정보, 사진, 뉴스가 가득했습니다. 신기하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점심시간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어때, 수업? 재미있어요. 컴퓨터 배우고 있어요. 오후에는 경제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일에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살아갑니다. 은행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걸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조심해서 써야 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매일 수업을 듣고 공부했습니다. 한국어, 컴퓨터, 경제, 법률, 역사. 2주가 지났을 때 취업 상담이 있었습니다. 박철민 씨, 북한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지하철 건설 기술자였습니다. 상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하철 건설이요? 그럼 토목 기술자시네요? 네. 그럼 한국에서도 그 분야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건설회사나 지하철 공사에 취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입니까? 네. 자격증만 따시면 돼요. 한국 토목기사 자격증이요. 배울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하나원 수료하시면 직업훈련 받으실 수 있어요.
철민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27년 경력이 헛되지 않는구나. 여기서도 쓸 수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이제 하나원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수업 듣고 저녁 먹고 공부하고 10시에 잠들었습니다. 민수는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대학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순이는 요리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가족 모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곧 나가네요. 그래. 3월이면 자유야. 3월 15일 드디어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강당에 100명의 수료생이 모였습니다. 원장님이 나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12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로 나가십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명씩 나가서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박철민,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4명이 수료증을 들고 찍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삶을 살아야 해요. 다음 날 짐을 챙겼습니다. 배낭 하나씩이었습니다. 3개월 전과 똑같았습니다. 출발합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10가족쯤 됐습니다. 모두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민 가족은 인천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인천 가시는 분들 여기서 내리세요. 부평구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내렸습니다. 103동 502호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넓었습니다. 방 2개, 거실, 부엌, 화장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철민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인천 바다가 멀리 보였습니다. 평양 지하에서 시작된 여정이 인천 하늘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 3월 16일 인천 부평구 아파트. 철민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5시 30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일할 때와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제 하나원을 수료했고 오늘부터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빈 공간이었습니다. 가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인천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양 지하 150m에서 여기까지 3개월이 걸렸구나. 문득 평양 지하의 터널들이 그리웠습니다. 27년 동안 만든 그 터널들, 자신의 청춘이 묻혀있는 그곳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순이가 나왔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걱정되죠? 일자리. 괜찮아. 뭐라도 찾을 거야. 아침을 먹고 구직센터로 갔습니다. 하나원에서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탈북민 취업지원센터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상담사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이력서를 건넸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상담사가 읽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평양 지하철 건설 27년 경력이시네요? 네. 이거면 충분히 취업 가능하십니다. 마침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서 기술자를 찾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소개해 드릴게요. 면접 한번 보시겠어요? 물론입니다. 3일 후 철민은 인천 지하철 공사 현장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현장 사무실이었습니다. 소장이 나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앉으세요. 이력서 봤는데 평양 지하철 건설하셨다고요? 네. 27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터널 설계, 굴착, 콘크리트 시공, 방수 작업, 환기 시스템 설치 등입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력은 충분하신데
문제는 한국 자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야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하는데. 일단 현장 보조로 시작하시고 일하면서 자격증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월급은 30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철민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자리 구했어. 정말요? 응. 인천 지하철 공사 현장이야. 다음 주부터 출근해. 축하해요, 여보. 순이도 기뻤습니다. 나도 일자리 알아봐야겠어요. 천천히 해. 일단 나부터 안정되면. 다음 주 월요일 철민은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27년 동안 입던 복장이었지만 색깔이 달랐습니다. 평양에서는 회색이었고 여기는 주황색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현장 반장이 불렀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0m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철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터널이야? 평양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조명이 밝았고 환기 시스템이 완벽했고 안전 설비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놀라셨죠? 북한하고는 많이 다르죠? 반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다릅니다. 여기는 최신 공법으로 하고 있어요. TBM이라고 터널 굴착기 쓰는 거요. 거대한 기계가 보였습니다. 지름 10m쯤 되는 원통형 기계가 터널을 뚫고 있었습니다. 저게 TBM이에요. 하루에 10m씩 파요. 철민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10m? 평양에서는 한 달에 10m 파는 것도 힘들었는데 박 선생님은 여기서 콘크리트 작업 도와주시면 돼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27년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기계가 대부분의 일을 했고 사람은 보조만 했습니다. 이게 선진국이구나.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일하는 거야. 첫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땠어요? 충격이었어. 27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싶을 정도로. 그래도 일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오히려 여기가 더 쉬워. 기계가 다 하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매일 출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소장이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일 잘하신다고 반장님이 칭찬하시던데요.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27년 경력이 헛되지 않네요. 저희 회사에서 자격증 시험 준비 지원해 드릴게요. 정말입니까? 네. 토목기사 자격증 따시면 급여도 올려드릴게요. 철민은 퇴근 후 도서관에 다니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정식 기술자십니다. 월급이 3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순이도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둘이 합쳐 6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잘 살 수 있겠어요. 가구를 샀습니다. 침대, 식탁, 소파, 냉장고. 집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였습니다. 아빠처럼 터널 만드는 사람 될 거예요. 좋아. 아빠보다 더 훌륭한 기술자 되라. 미영은 간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사람 살리는 일하고 싶어요. 가족 모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 15일 탈북 1주년이었습니다. 철민은 그날 휴가를 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갔습니다. 남산 N서울타워에 올랐습니다.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와, 정말 크다.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였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 평양을 떠났죠. 철민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네요.
많이 변했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녁에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1년 전에는 이런 거 꿈도 못 꿨는데 고기를 구우며 웃었습니다. 건배, 콜라를 부딪혔습니다. 탈북 1주년 축하해. 2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3월 15일, 탈북 2주년이었습니다. 철민은 이제 현장 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월급은 450만 원이었습니다. 순이는 식당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둘이 합쳐 75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전세집 알아볼까요? 좋아요. 더 넓은 곳으로 가요.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3개짜리였습니다. 민수는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미영은 간호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철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KBS에서 다큐멘터리 촬영하고 싶다는데요. 다큐멘터리요? 네. 평양 지하철 건설자가 한국 지하철 만드는 이야기요. 철민은 고민했습니다. 얼굴 나가도 괜찮을까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목소리 변조도요. 그럼 하겠습니다. 한 달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평양 지하를 만든 남자, 인천 지하를 만들다.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감동적이네요. 잘 오셨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환영합니다. 철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정받는구나. 내 기술이, 내 경력이. 어느 토요일 철민은 혼자 인천 바닷가로 갔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서해 바다였습니다. 2년 전 중국 어선을 타고 건넌 그 바다였습니다. 저 수평선 너머에 북한이 있겠지.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동생 생각도 났습니다. 잘 계실까?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통일부 누리집을 열었습니다. 이상가족 찾기 페이지였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박철민, 1972년생, 평양 출신. 부모님과 동생 찾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 통일되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철민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빠 뉴스 봐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 논의.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통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철민은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통일, 정말 될까? 될 거예요, 아빠. 언젠가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밤이 되었습니다. 철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7년 동안 평양 지하를 팠습니다. 72시간 동안 그 지하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2년 동안 한국에서 새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는 평양 지하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인천 지하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북극성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빛 아래에서 우리는 걸어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걸어갈 거야. 자유를 향해, 희망을 향해, 통일을 향해. 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자유의 잠이었습니다. 2027년 탈북 3년 후 박철민 55세은 인천교통공사 수석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3호선 건설 프로젝트 책임자입니다. 최순희 52세는 자신의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순인의 북한 음식이라는 이름으로 탈북민들과 한국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박민수 26세는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4학년입니다. 아버지처럼 지하 구조물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23세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인천의료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환자들을 특히 잘 돌봐줘서 천사 간호사로 불립니다. 그들은 여전히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평양 지하에서 인천 하늘까지 수평선 너머에서 찾아온 자유를 소중히 간직하며